안녕하세요. 황태양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독감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이면 모두 타미플루를 복용한다든지 독감 주사를 꼭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었는데요. 독감 주사를 맞은 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병원이 그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감 주사를 든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자살이라든지 환각, 이상행동학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감에도 한약 치료가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하는 의학 정보이고요. 독감 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보면 타미플루 이제 약이고요. 페라미플루 주사입니다.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독감 치료에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아래에도 행간편으로 밑줄을 쳐놨지만 고위험군에서 이러한 약제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위험군이 아닌 대부분의 독감 환자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위험군이 어떤 사람이 말하냐고 하면 그 앞에 제가 갈로를 쳐놨었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5세 미만. 참고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5세가 아니라 2세로 더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아니면 만성질환자. 네. 그러면 이런 고위험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인들 아니면 아주 어린 그러니까 소아들도 마찬가지 독감에 걸리더라도 이런 항바이러스제는 필요는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그 자료고요. 지금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드렸었고요. 관심 있으시면 저 자료도 한번 검색하셔서 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출간한 책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 부분, 행간편으로 미친 부분만 보면 독감에 걸린 대부분 아이들은 항바이러스 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전 서울대 자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도 우리는 소아과 의사라는 이제 단체에서 SNS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 제목조차도 타미플루가 기적의 독감 치료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 캡처된 영문이 그 관련된 원문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번역을 했었는데 독감이면 모두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합니까?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미플루가 모두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이 만 2세 미만 일부 출처에서는 이제 그 만 5세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또 이제 65세 이상 고령, 만성질환, 임신부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타미플루를 권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었던 서울대 자료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런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제 위장장애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제 구역이라든지 구토, 그리고 일부 어린이에게서는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동 변화가 유발된다는 게 환각도 마찬가지고 자살 시도도 마찬가지고 중추신경계에 꽤 심각한 부작용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미국 최초의 아동 전문 병원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서 만든 독감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미리 이렇게 그 아래 자료에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빨간색으로 별표하고 그 빨간색 박스 안의 내용만 따로 발췌해서 보면 합병증 위험이 낮은 만 2세 이상 아이들에게는 독감 검사나 타미플루가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필라델피아 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도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타미플루 실패와 교훈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결론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그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면 대중의 무지에 의한 전염병 공포, 매스컴의 선전, 전문가의 비행 이 세 가지가 혼합, 칵테일이 되어서 평범한 신약, 이제 타미플루를 얘기하는데요. 신약을 블록버스터로 만들었다고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제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저 부분은
타미플루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타미플루 외에, 그러니까 이제 독감 치료 외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치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당연히 이제 의학을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무지에 의한 어떤 공포감,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광고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잘못된 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하는 거고요. 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뉴스입니다. 뭐 저 뉴스는 뭐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클릭은 하진 않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뉴스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도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미 저기도 제가 행간편으로 쳐놨지만 2017년에 이렇게 복지부에서 공문을 다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학 뉴스도 이미 2017년에 보도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도 조금 전 앞에서 본 뉴스의 학생이 2018년도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린 내용이 더 많은 국민이라든지 보호자, 환자에게 알려졌었다면 그와 같은 일이 아무래도 발생할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었겠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보면, 항바이러스제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어 고위험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 뉴스가 있었었고요. 네, 똑같은 얘기를 뭐 서울대든 뭐 복지부든 아니면 미국 소아과 학회든 아니면 뭐 우리는 소아과 의사라는 외국 단체들이든 아니면 필라델피아 아동병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식약처 허가사항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보면, 어쨌든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은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한 이렇게 의학 뉴스이고요. 저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복지부 보험약제계 강제자 인터뷰도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네,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은 이렇게 독감의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뭐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한약이 타미플루 못지않게 독감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독감 걸린 아이를 진료해보고 한약을 처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만 10년 넘게끔 매년 독감 환자를 진료를 보고 한약 처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저희 가족이 독감에 걸려도 똑같이 한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 하나도 한약 치료만으로도 독감 치료가 안 된 경우는 없었었고요. 그 중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 경우도 단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이렇게 구독자님 아니면 일반 시청자님들도 독감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독감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한의원 진료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독감 치료 한약으로도 효과 볼까? 네, 저 뉴스 제목도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아래 작은 소제목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에서는 독감 치료의 한약 투여로 높은 치료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입증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대부분 독감 환자는 뭐 독감 주사라든지 타미플루 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든지 독감 확진을 받았다면 가까운 한의원 진료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아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면서도 복용이 편리한 시럽 형태의 한약도 요즘에 많은 한의원에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